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88세까지 큰 병 없이 살아온 어느 현직 의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검사요? 절대 받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 상담을 25년 넘게 해온 박정숙 건강 코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받아온 건강검진 중 꼭 필요한 것과 절대 피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통해 1. 과잉 검사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2. 꼭 필요한 검사 4가지를 확실히 기억하며 3.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는 기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1. 내가 88세까지 건강했던 단 하나의 이유. 어떻게 88세까지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괜히 겁먹고 필요 없는 검사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불안만 커지고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서울에 사는 64세 정 여사님은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큰 병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의사 권유로 몇 차례 정밀 검사를 받았고 결국 수술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과정이 꼭 필요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정 여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보다 무서운 건 병을 만들어내는 불안이더라고요. 저 역시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은 스스로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식욕이 줄거나 체중이 급격히 빠지거나 잠을 자도 피곤하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 없이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나치게 많은 검사를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불필요한 처방이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강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검사에 휘둘리지 않는 것. 둘째, 내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88세까지 큰 병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3가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우리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모든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필요한 것만 제대로. 이 기준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너무 많은 정보와 조언 속에서 헷갈리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별력을 갖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 꼭 필요한 검사 4가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중년 이후 수많은 검사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단 4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50세 이후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필수 검사입니다. 대장암은 초기에 아무 증상이 없지만 정기적인 내시경으로 용종을 미리 제거하면 암 예방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는 위내시경입니다. 한국인은 위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은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저설량 흉부 CT입니다. 특히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 또는 가족 중 폐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네 번째는 유방 촬영 또는 유방 초음파입니다. 여성이라면 40세 이후부터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가족력이나 이상 증상이 있다면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수많은 검사 중에서도 실제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 검사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4가지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는 다른 수십 가지 검사가 이 필수 검사보다 더 강하게 홍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장 초음파, MRI, PET 등은 필요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불안과 비용, 심지어는 과잉 진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검사를 받고 계신가요? 혹시 남들이 다 하니까 또는 병원에서 추천하니까라는 이유로 받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검사는 많이보다 정확하게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4가지 검사 꼭 기억해 주세요. 내 몸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 대장위 내시경이 생명을 구한 실제 사례. 그때 내시경 안 했으면 지금은 없었을 거예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9세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소 건강에 큰 관심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대장 내시경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별 기대 없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작은 용종 하나가 발견됐고 즉시 제거되었죠. 그런데 그 용종이 바로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선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12년만 더 미뤘다면 대장암 진단을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 씨의 친구는 위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속쓰림과 소화불량 증상을 무시한 채 몇 달을 지냈고 뒤늦게 위내시경을 받았을 때는 이미 암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상황은 비슷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조기 발견으로 단순한 시술로 끝났고 다른 한 사람은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검사 하나가 생명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모든 내시경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정확한 판단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대장 내시경은 무조건 고려해야 합니다. 위내시경은 2년에 한 번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그보다 더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내 몸의 작은 신호가 때로는 인생의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4. 여성이라면 반드시 추가해야 할 2가지 검사. 여성의 몸은 나이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이 시기엔 일반적인 검진 외에도 꼭 추가해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궁경부세포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자궁경 부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40세 이상 여성이라면 1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HPV 검사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암 발생 위험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뼈에서 칼슘이 빠르게 빠져나가며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골절은 단순히 뼈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엉덩이뼈나 척추가 부러지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회복도 오래 걸리며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나이 탓으로만 돌렸는데 골밀도 검사받고 나서야 뼈가 심각하게 약해졌다는 걸 알았어요. 이후 영양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며 다행히 골절은 피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여성의 몸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에 스스로 더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와 골밀도 검사는 비용도 적고 불편함도 크지 않으며 조기 발견 효과가 확실한 검사입니다. 혹시 아직 이 2가지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꼭 일정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은 무엇을 챙기느냐보다 무엇을 놓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위한 작은 관심이 앞으로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5. 불필요한 검사가 인생을 망치는 이유. 그 검사만 안 받았어도 내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몇 해 전 건강검진센터에서 권유한 심장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별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까라는 말에 혹해 검사를 진행했죠. 그런데 애매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확인하자며 또 다른 검사를 이어갔습니다. 결국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 심리적 불안까지 떠안게 되었죠.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없었는데 병원 다니느라 내 삶이 망가졌어요. 검사는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첫째, 과잉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판단하게 되면 필요하지 않은 치료나 수술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혹시라도라는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검사가 반복될수록 오히려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셋째, 삶의 질이 낮아집니다.
병원 방문, 검사 예약 결과, 대기 이 모든 과정이 일상을 잠식합니다. 게다가 비용까지 부담되면 그 스트레스는 2배가 되죠. 우리는 종종 확실히 해두자는 마음으로 검사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불확실한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진짜로 이해하고 믿는 일입니다. 검사는 필요할 때 정확히 받는 것이지 늘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도 불안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말 필요해서 받는 걸까? 아니면 그냥 불안해서일까? 6. 받으면 병 생긴다.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검사 3가지. 검사하고 나서부터 더 불안해졌어요.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사실입니다. 받지 않아도 될 검사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병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전신 PET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암을 찾아내는 데 활용되지만 일반 건강검진용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방사선 노출도 크고 민감도가 높아 애매한 부위를 문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재검사나 조직 검사로 이어질 수 있죠. 두 번째는 심장 MRI입니다. 심장 질환 병력이 없고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과도한 검사입니다. 단순한 흉통이나 두근거림은 대부분 일시적인 증상인데 이를 정밀 검사로 확대해 오히려 진단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시행되는 검사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 검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갑상선 결절은 대부분 양성이며 암으로 진행될 확률도 낮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63장 여사님은 갑상선 초음파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됐다는 말에 수술까지 받았지만 정작 수술 후에는 오히려 피로감이 심해지고 약을 평생 복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 검사를 안 받았으면 지금보다 편했을 거예요. 검사는 더 알기 위한 도구이지 불안을 키우는 창문이 되어선 안 됩니다. 특히 증상이 없고 병력도 없다면 과도한 검사는 피하는 게 현명합니다. 혹시 지금 받으려는 검사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 하는 행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7. 심장 초음파, 뇌 MRI, PET의 숨겨진 위험성. 정밀 검사라고 하면 믿음부터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밀할수록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 초음파, 뇌 MRI, 전신 PET 같은 고가 검사들은 이름만 들어도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검사들이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도 무분별하게 권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에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검사가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간혹 발견되는 미세한 구조 이상은 대부분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로 인해 불안만 커지는 경우가 많죠. 뇌 MR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통이 잦다고 무조건 MRI를 찍는 것은 과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MRI에서 무증상 백질병변 같은 단어를 듣고 크게 놀라지만 대부분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근거로 추가 검사를 권유받거나 심지어 약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PET 검사는 어떨까요? 암 조기 진단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애매한 이상 소견이 많아 오진 가능성도 큽니다. 조직 검사로 이어지거나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환자의 불안은 계속 커집니다. 경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검사가 많다고 건강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불필요한 고가 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심리적 스트레스와 진료비 부담이 높았다고 보고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병원에서 정밀 검사 한번 해보자는 말에 불안해지고 계신가요? 그럴 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몸이 그 정도의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정밀 검사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받아야 합니다. 검사의 이름보다 중요한 건 그것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8. 검사 전 꼭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3가지.
검진 예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깐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 질문만 던져보세요. 이 질문들은 검사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점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내 몸에 어떤 증상이 있는가? 단순한 피로, 두통, 속 불편함 같은 증상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급격히 빠진다거나 소화가 전혀 안 되는 등 명확한 변화가 있다면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습관처럼 매년 정밀 검사를 반복하고 있다면 한 번쯤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 검사가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모든 검사는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가 정해집니다. 재검사, 추가 검사, 수술 또는 약 복용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 결과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위험 검사는 그만큼 부담도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검사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근거로 말했는가? 친구, 가족, 지인의 권유로 검사를 결정하신 적 있나요? 혹은 병원에서 다들 하니까라는 말에 혹해서 진행하진 않으셨나요? 검사는 개인의 건강 상태, 나이, 가족력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정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따라 했는데 지금은 꼭 스스로 물어보고 결정해요. 이 작은 변화가 오히려 건강을 더 오래 지켜주는 방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검사 전 이 세 가지 질문은 꼭 던져보세요. 검사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선택할 때 비로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5가지 생활 습관. 검사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을 지켜주는 건 일상 속 습관입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검사보다 생활을 바꿉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5가지 습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매일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면역력 저하와 각종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을 책임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식단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특히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식단이 기본입니다. 가공식품과 당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30분 걷는 습관은 고혈압, 당뇨, 우울감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 취미 활동, 대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만성 염증의 원인이며 각종 질병의 시작점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곧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점검입니다. 과잉 검사 대신 꼭 필요한 검사만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안 때문에 모든 검사를 다 받는 건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하지만 실천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대구의 58세 윤 씨는 운동 하나로 혈압약을 끊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 변화는 검사 결과가 아니라 생활의 결과였습니다. 검진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건강보험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모든 검사가 나쁜 것도 모든 검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꼭 필요한 검사는 놓치지 않고 필요 없는 검사는 과감히 거절하는 용기. 이것이 바로 건강을 오래 지키는 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불안보다 내 몸의 신호를 믿고 주변 정보에 휘둘리기보다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나의 몸, 나의 상황, 그리고 과학적 근거여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검사는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나에게 진짜 필요한 방향으로. 오늘 이야기 속 정보들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불안으로 검사를 선택하지 마시고 분별력으로 건강을 선택해 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들려주세요.